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11월 10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두 번째 다시 녹음을 합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급락 마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은 중간 선거가 오늘 끝났죠. 그동안 미국 시장의 상승은 두 가지 이슈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메리델리 여는 샌프란시스코 여는 총재가 12월에 금리 조정 가능성 언급하면서 금리가 조정이 되나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고, 그 분위기로 인해서 주가가 또 올라오면서 이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앞선 가능성이 시장에 제기됐죠. 공화당이 앞서가게 되면 민주당의 정부 지출이나 이런 거를 막죠. 그 다음에 법인세 인상이 아닌 인하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그것이 미국 시장을 끌어올리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미국은 항상 보면 행정부와 입법부는 서로 반대, 교착 상태에 항상 있습니다.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장악을 했죠. 그러면은 입법부, 의회는 공화당이 장악을 해야 되는 게 교착 상태입니다. 이번에 공화당이 압도적 승리를 예상했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압도적이지 못했습니다. 하원은 다수당이 될 수는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숫자가 시장 예상치보다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상원도 지금 박빙인 상태에서 조지아주는 내달 6일날 결선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선전한 이 중간선거가 됐죠. 그거로 인한 시장은 실망 매물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사실 미국 시장이 사전에 벌써 주가가 미리 상승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되돌리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일단 중간간 이벤트가 이제 끝났습니다. FMC 회의도 자이언트 스텝밴드도 무시해버리고 중간 선거 하나만 바라보고 왔던 이 시장이 이제 중간 선거만 해도 불확실성이 커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면, 이제 시장의 주요 이슈는 오늘로 다가온 거죠. 오늘 CPI가 또 발표가 있죠. 이거 지나면 이제 주요 이슈들은 다 지나갑니다. 오늘 CPI가 몇이 나오냐에 대한 싸움인데요. 시장에서는 예상치가 7.9에서 8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중고차 가격 하락이 주요 이유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유가의 상승분을 왜 반영 안 할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가의 상승분을 생각한다 그러면 사실 한 8.8 정도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중고차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7.8, 7.9나 8 정도 예상하면서 지난달에 8.2보다는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CPI는 여전히 지난달이나 이달이나 거의 대동소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CPI가 상당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CPI에 따라서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의 발표에 따라서 12월 FMC 회의에서 금리가 자이언트 스텝이 될지 빅 스텝이 될지 결정이 나겠죠. 실제로 시장에서는 빅 스텝 가능성이 더 큰 모습이지만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그렇게 쉽게 내려오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또 시장 일각에서는 내년 초에 유가가 200불까지 갈 거라는 어떤 투자가 상당히 성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일지는 한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유가가 만약에 거기까지 가게 되면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의 흐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시장에는 이제 중간 선거 지난 CPI 관전 포인트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요 근래 악재를 만나고 급락을 하고 있죠. 2,300만 원이 깨졌습니다. 2,200만 원. 얼마 전에 3,000만 원이었거든요. 한 몇 달 전만 해도 8천만 원이었는데요, 그렇죠? 순식간에 5분의 1 토막, 거의 4분의 1 토막 난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이 비트코인이 하락은 사실은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급락으로 이끌고 가는 재료가 되죠. 근데 요즘에 중간 선거 때문에 나스닥을 버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 비트코인 시장에 반영되는 시점이 다가온 거 아닐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나스닥은 2.4% 하락, 다우는 1.95% 하락인 모습인데요. 다우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다우 차트를 보시면 다우 일봉을 보셔야 되는데요. 일봉 보시면은 지금 요 목표치를 채웠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채우고 좀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일봉상으로는 일단 다우보다 나스닥보다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방향성을 선회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실제로 뭐 요 중간 선거 3일 동안 상승이라는데 아니에요. 중간 선거 이거에 다 중간 선거에 반영된 부분이라고 본다면 중간 선거 이후에 항상 주가가 상승했던 부분을 미리 다 반영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나스닥은 오히려 내려가고 있죠. 나스닥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중간 선거 뭐 이 그 다우의 영향을 안 받는 나스닥의 모습이 상당히 많이 그려졌었는데요. 이제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나스닥 기술주들이 좀 더 흔들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원달러가 1360원대 마감해서 여기에서는 1370원대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단기적으로 54원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시장은 두 가지 이슈를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12월부터 금리 조정 가능성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금리 상승폭이 줄어들 거다. 그래도 유동성 회수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지만 뭐 심리적인 부분이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공화당이 압승을 해서 바이든 정부에 브레이크를 걸게 되면 바이든 정부에서 지출하고 정부 지출을 억제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물가를 둔화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 공화당이 압승한 데는 실패했죠. 실패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달라질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환율에 다시 갈 길을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특히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8%다는 거죠. 이게 쉽게 내려오지 않을 거라고 좀 보거든요. 물론 이번에 뭐 7%대 보면은 막 시장이 뭐 환호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오늘 새벽에는 뭐 재고가 늘어났다, 유가가 내려오긴 했지만 전체적 추세로는 유가가 여전히 상승 방향에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원달러의 흐름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달러가 내려왔지만 사실 원달러가 원달러 상승은 주가에 반영이 별로 안 됐었어요. 그래서 원달러 하락에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동안 원달러 상승 부분은 주가가 반영 안 됐기 때문에 원달러 하락이 주가에 반영될지는 좀 더 두고 보셔야 되겠죠. 어제는 반영이 좀 됐죠. 어제는 반영이 좀 됐습니다. 그러나 향후 시장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환율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오마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네요. 환율 차트를 보시면 지금 뭐 일봉에서는 61선 깨고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쵸? 쓰리봉 치고 내려오는 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월봉하고 주봉을 보시면 약간 다르죠. 월봉 상태에서는 목표치를 아직 채우지 못했어요. 주봉 상태로서도요. 채우지 못했고 월봉으로 보면 이제 이 고점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맞지 않냐 해서 아마 340원까지 보내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만만치 않을 겁니다. 만만치 않을 거고 금리가 이제 계속 오르는 과정이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금리가 뭐 5.25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최종 목표치가 과거 1970년대에도 10%일 때 소비자 물가지수가 인플레이션 10%일 때요. 금리가 엄청 올랐거든요. 5% 가지고 될까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 7.5 이상은 갈 거라고 7 이상은 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다 그런다면 지금 시장이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트린 게 아닐까 생각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뭐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코스피가 2,400 안착 시도를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레고랜드로 인해서 지금 자금 경색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흥국생명 문제가 생겼었죠. 그 다음에 지금은 그 기업들의 자금이 부족해서 단기 자금 CP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 CP가 5%까지 올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와중에 주가가 오르는 것은 좀 아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겠지만 어쨌든 시장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올라온 모습인데요. 오늘 특히 옵션 만기죠. 오늘은 변동성이 좀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방 보는 누군가 입장에서는 이번에 올라오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또 상방도 굉장히 힘을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둘이 오늘 부딪히는 날이죠. 특히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시장에 반영되느냐 한번 지켜보는 하루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